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6번째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 새롭게 만나볼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이 일본사도 수능 세계사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파트인데요. 사실 세계사에서의 일본은 동아시아사에 비해 비중도 작고 문제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로 짧고 굵게 일본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데요. 여기선 조문토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 중국과 한반도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전래되며 벼농사가 시작됐고요. 일본 열도에 많은 소국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를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 4세기경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며 야마토 정권이 수립됐고요. 이러한 야마토 정권은 7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야마토 정권에서는 6세기 말에 등장한 쇼토쿠 태자가 좀 중요한데요. 이 쇼토쿠 태자의 노력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고 불교가 발달하며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성립됐습니다. 이 아스카 문화의 성립에 우리나라의 삼국이 많은 영향을 끼쳤었죠. 그리고 7세기부터는 중국의 선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수에 파견된 사절단이 견수사고요. 당에 파견된 사절단은 견당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일본은 당의 율령체제를 모방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개혁을 다이카게신이라고 하고요. 이 다이카게신 이후 7세기 말부터는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세기 초 나라 지역에 헤이조쿄를 건설해 천도하며 새로운 시대인 나라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나 견당사와 견신라사 등을 파견했고요. 특히 불교가 크게 발전했는데요. 도다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건립되고 고사기와 일본서기, 만엽집 등이 편찬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헤이조쿄와 도다이사,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은 나라시대의 키워드니까요. 잘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8세기 말,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교로 천도하며 헤이안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헤이안 시대 때는 귀족과 지방호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무라이의 등장이 이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이안 시대 때는 더 이상 견당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이제 남의 나라 문화 안 따라해, 내가 짱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형성된 건데요. 사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 당의 세력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러한 분위기로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일본의 문자인 가나가 등장했고요. 와카라는 일본의 전통시가 유행했으며 주택이나 관복에서도 일본의 특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헤이안 시대 때 등장한 무사들의 세력이 점차 커져 결국 무사들은 권력을 잡게 됐고요. 이에 일본엔 무사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막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막부 시대는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로 이어지는데요. 이때도 사실 천황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고요. 실질적인 지배자는 막부의 수장인 쇼군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막부 체제의 시작인 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 말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권력을 잡아 쇼군의 지위에 오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쇼군과 무사들 사이에서 토지를 매개로 한 주종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는 쇼군이 무사들에게 토지를 주고 무사들은 쇼군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봉건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가마쿠라 막부는 13세기 후반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침략을 막아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했고 이는 가마쿠라 막부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전반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교토에서 새로운 막부를 개창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가 최근에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무로마치 막부에서 나올 건 명과의 가마무역 요거밖에 없습니다. 앞서 중국사 할 때 소개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교토에서 수립된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가마무역을 했다. 요것만 아셔도 한 문제 풀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로마치 막부도 쇼군의 후계자 분쟁으로 점점 세력이 약화됐는데요. 이에 각지의 무사들이 세력을 확대해 일본의 전국시대가 열렸고요. 결국 무로마치 막부는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간 이어진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에서 패배했고요. 이후 일본에 새로운 막부가 수립되니 이것이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이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세운 막부고요. 막번 체제를 통해 전국을 통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막번 체제는 쇼군이 중앙과 직할지를 다스리고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지방을 다스렸던 제도입니다. 이때 다이묘들은 쇼군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고 영지를 받았는데요. 이를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부는 쇼군이, 번은 다이묘가 다스린다 해 막번 체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막번 체제에서는 쇼군이 다이묘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엄격히 통제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킹코타이 제도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상킹코타이 제도란 다이묘들이 1년을 주기로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번갈아가며 거주하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다이묘들이 중앙과 지방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한편 에도 막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병농이 분리돼 있었고 무사와 상공업자, 농민의 직업과 신분은 이동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또 무사와 상공업자가 거주하는 일종의 계획도시로 조카마치라는 지역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에도 막부의 대외 정책인데요. 에도 막부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 상인에게 주인장을 발급해 통제를 강화했고요. 17세기 전반부터 쇄국 정책을 펼쳐 크리스토교를 엄격히 금지하고 사무역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중국과 조선, 네덜란드와는 교류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이 유일하게 교류했던 서양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던 건데요. 네덜란드 상인들에게는 나가사키항을 개방해 무역을 허용했고요. 이렇게 네덜란드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의학과 천문학 등이 유입되며 난학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농업이 발달하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했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상킹코타이 제도로 인해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해 도시의 상공업자인 존인이 형성됐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인들을 중심으로 존인 문화가 형성됐는데요. 이 존인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부키입니다. 이 가부키는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연극으로 일종의 뮤지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우키요에라는 풍속화도 유행했습니다. 이 우키요에는 도시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인물 등을 소재로 한 목판화였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 서민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일본의 전근대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 일본의 전근대사도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니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해두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